반갑습니다. 아우레오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PC 13개를 비교 리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태블릿 PC 보시면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태블릿 PC라는 용어를 아직 생소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꽤 되고요. 다들 뭐 아이패드, 그러니까 iOS가 탑재된 태블릿이 아닌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그냥 태블릿 PC는 다 아이패드다, 혹은 뭐 패드다,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패드류, 패드는 뭐 사야 되냐? 그럼 갤럭시 탭은 뭐가 돼요? 갤럭시는 패드가 아니고 탭인데, 그죠? 그래서 태블릿 PC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죄다 아이패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패드 혹은 뭐 탭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다르게 불러요. 기계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그런 기기들을 모두 통합해서 아우르는 말을 태블릿 PC라고 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오늘 그 태블릿 PC 13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별로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아마존 파이어입니다. 아마존 파이어인데 한 3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이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배송료를 포함해서 한 5만원, 6만원 그 사이에 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켜면은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있는 버전을 사면 좀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후회해요. 광고 없는 버전을 사시는 게 좋아요. 광고 있는 버전을 사시면 저렴하긴 한데 이게 뭔가 불편해요. 광고가 뜬다는 건. 5만원짜리 치고는 뭐 제법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이긴 한데 커스텀 안드로이드예요. 커스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플레이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 쓰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느리죠. 네. 플레이스토어를 제가 개별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일단 뭐 막 쓰기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6세 뭐 혹은 그 이하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간편하게 유튜브 머신으로 막 던져도 부담이 없죠. 5, 6만 원이면. 네. 막 던져도 될 정도로 이제 부담 없는 전투용 머신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이 가볍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머신으로는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느리긴 해도 이 정도는 그래도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 정도는 됩니다. 이 모델은 6인치 모델이에요. 6인치 모델이고 보시면은 후면 카메라도 있고요, 전면 카메라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네, 겨우 5만원대 제품인데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도 있고 심지어 SD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이게 월드 탑이에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유튜브 머신으로 쓰긴 괜찮다 정도. 크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이폰 10입니다. 네,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긴 가늠되시죠. 그 다음은 바로 전설의 플래그십, 레퍼런스죠. 플래그십이 아니라 레퍼런스. 넥서스 7 2세대입니다. 넥서스 7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역시 후면 카메라는 당연한 거고 7인치 모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7인치 모델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8인치가 주력이죠. 안드로이드 진영 쪽에선. 어쨌거나 제가 얼마 전에 초기화를 해서 앱은 얼마 없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럭저럭 잘 쓰고 있어요. 크롬캐스트하고도 잘 물리고, 하지만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 뭐 구입 당시만 해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네, 업데이트가 잘 지원이 됐어요. 네, 안드로이드가 이제 판올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떴고요. 그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시 당시에 터치 고자, 터치가 잘 안 먹혀서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 터치가 잘 안 먹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어요. 가성비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성능이 괜찮았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단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SD카드 슬롯이 없어서 용량 확장이 힘들다는 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7인치 모델인데 요렇게 아이폰 10과 크기를 비교했을 땐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왜 7인치? 저희 아버지가 이걸 쓰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한 출시 초기 때부터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그나마 주머니에 들어가는 마지노선? 네. 크기가 태블릿인데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이즈, 선호하는 모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이 모델을 쓰고 계십니다. 왜? 크기 때문에. 크기가 그러니까 주머니 들어간다는 크기죠. 크면서도 화면이 크면서도 그런 모델이 바로 넥서스 7. 네.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면 이 모델을 빼놓을 수 없죠. AT&T 전용으로 나온 JT의 트랙 2. 가성비로는 이거만한 모델이 없어요.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단점이 뭐냐면 이건 뭐 개인 차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스와이프가 아니라 길게 눌러야 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가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어쨌거나 요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두꺼워요. 두껍고 뒷면은 약간 우레탄 같은 재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스크래치 이런데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역시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좀 구형 USB-C 타입이었네요. USB-C 타입. 뭐 워낙 기기가 많아서 포트가 뭔지도 몰랐네. 네, USB-C 타입이고요. 일단 메뉴는 한글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메뉴는 전부 영어고요. 하지만 키보드는 구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한글 입력이 가능하게 해서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한글 입력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글 입력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뭐 디스플레이도 나쁘지 않고 속도도 빠릿빠릿하고, 하지만 무게가 좀 무겁고 두껍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어쨌거나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가성비는 이게 최고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게 뭐 거의 보자 한 10만원 중반대에서 이만한 제품은 없어요. 정말로. 확실히 좋고 3.5파 이어폰 잭도 있고요. 보시면 이게 보자 SD카드 슬롯이 여기 있네요. SD카드 슬롯도 있어요. 그래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용량 확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심도 넣을 수 있어서 4G LTE로 그 셀룰러 모델이라서 유심을 넣으면 그 셀룰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참 유용한 모델이죠. 가성비로는 이게 원탑이에요. 한때 불티나게 팔렸죠. 직구족들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트랙 2.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건 8인치 모델이고요. 8인치 모델 아이폰 10과 비교하면 크기는 요 정도. 네, 요렇습니다. 그 다음도 아마존 HD8입니다. HD8 색깔이 되게 이뻐요. 마젠타 컬러고요. 이거는 요즘 나오는 HD8이 아니고 구형 HD8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 있는 버전으로 구입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뽑기 운이 나빴는지 좀 많이 느려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마존 파이어 6인치 모델보다 굉장히 많이 버벅입니다. 이게 램이 1기가도 채 안 돼서 그런지 보시면은
화면 뜨는 게 굉장히 늦죠. 네, 아직도 버벅이고 있고 그래요. 이제 뭐 좀 뜨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기도 얇고 색깔도 이쁘고 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다 있고 이것도 SD 카드도 있어요. SD 카드 슬롯이 SD 카드 슬롯도 이렇게 있긴 한데 너무 느려서 솔직히 이건 유튜브 머신으로 쓰기에도 좀 힘듭니다. 보시면은 유튜브를 실행시켰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화면 넘기는 것도 스무스하지 못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걸 싸게 주고 사서 유튜브 머신으로 쓴다. 전 비추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최근에 나온 새로 나온 그 아마존 HD8 같은 경우에는 램이 좀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1기가 정도, 1기가 말 1기가 1기가 채 안 되는데 그래서 느려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최소 램이 2기가 이상 돼야 됩니다. 램 1기가는 정말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램 2기가 이상을 쓰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마존 태블릿들은 램이 그나마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나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형 아마존 태블릿들은 하나같이 램이 1기가라서 쓰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트랙2 같은 경우에 8인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램이 2기가예요. 램이 2기가라서 약간 쾌적하고 빠릿빠릿한데 이건 1기가라서 굉장히 답답하고 느립니다.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3기가짜리가 많이 나와요. 3기가짜리가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3기가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램 1기가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LG Gpad V495라는 모델인데 와, 이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전혀 좋지 않아요. 네버 비추합니다. 왜? 너무 느려요. 저장 공간도 좁고 뭐 느리기는 느리고 유튜브 머신으로 쓰기에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사고 굉장히 많이 후회했어요. 너무 느려요. 완전. 뭐 나름 장점이 있다면 스타일러스 펜이 있다는 거. 스타일러스 펜. 근데 뭐 이거 뭐 애플 펜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게 또 LTE 버전이라서 유심 슬롯도 있고요, SD 카드 슬롯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용량 확장도 할 수 있고 LTE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AT&T 전용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고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있고요. 만약에 사실 거면 G패드로 사셔도 좀 상위 모델, 한 상위 모델까지 아닌데 중위 모델 정도는 사셔야 돼요. 지금 이게 워낙 저렴하고 가성비 좋다고 샀는데 이건 가성비를 논한 성능이 아닙니다. 그냥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풀사이즈 USB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풀사이즈 USB 슬롯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바로 꽂을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만약에 제가 G패드를 산다면 이 모델은 안 살 겁니다. 더 상위 모델을 살 거예요. 램 1기가 모델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램 1기가 모델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8인치 모델. 네, 아까 트랙2랑 크기 비교해드렸죠.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땐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G패드 8인치짜리. 그 다음은 엘립시스. 요거는 버라이즌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서 나온 모델인데 보시면 이것도 LTE 버전이에요. 통신사 전용이라서 그래서 SD카드 슬롯이 있고 유심 슬롯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용량 확장에도 좋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얇아요. 얇아서 좋아요. 얇고 또 램도 이게 2기가였던가 3기가였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해요. 빠릿빠릿한 게 장점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뽑기 운이 나빠서 불량이 당첨이 됐어요. 무슨 불량이냐? 지금 뭐 제가 서드파티 앱으로 뭐 막아놓긴 했지만 이게 화면이 자 떴죠. 그리고 5초를 못 넘기고 화면이 꺼져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어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서드 파티 앱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Keep Screen On이라는 앱을 써서 앱을 실행시켜도 유지되게끔. 그래서 5, 4, 3, 2, 1. 이제 화면이 꺼지지가 않죠. 네. 어떤 앱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5초를 못 넘기고 화면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유저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용자들은 괜찮대요. 네. 그래서 일단 뭐죠, 서드 파티 앱으로 해서 화면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빠릿빠릿하고 얇고 다 좋은데 하필이면 불량이 당첨돼서 좀 아쉬운,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가격도 제가 10만원 초반대 샀고, 10만원 초반대 가성비로는 트랙2도 괜찮지만 이것도 불량이 당첨되지만 않았으면 트랙2보다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풀 HD거든요. 디스플레이가 풀 HD라서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요. 트랙2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소리가 좋다는 거, 스피커가 좀 빵빵해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트랙2는. 이 같은 경우는 뭐 스피커는 그저 그렇고, 일단 얇고 슬림하면서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 불량 당첨만 안 됐으면 트랙2 이상으로 괜찮았을 모델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버라이즌의 엘립시스. 이것도 8인치 모델이에요. 트랙2랑 크기랑 비교해 볼까요? 트랙2랑 비교를 해보면, 트랙2랑 비교를 했을 땐 이렇습니다. 네, 엘립시스 모델이었고요. 자, 8인치 모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요 아이패드 미니죠. 아이패드 미니. 네, 요건 아이패드 미니 2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에 사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지원은 되지 않아요. 업데이트 지원은 되지 않지만 아직 빠릿빠릿하고, 당분간은 향후 한 2년 정도는 현역으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물려서 연동을 시켜서 이쪽으로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톡을 설치해서 카톡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있고, 쇼핑도 하고, 이걸로 뉴스도 보고요. 아직까지 현역으로 쓰긴 좋은데 역시 구형 모델이라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고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아이패드 미니 5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 애플 펜슬을 쓸 수 있으니까요. 화면이 작아서 펜슬을 쓰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제가 태블릿 중에서는 아이패드 미니를 가장 좋아합니다. 휴대하기도 좋고요. 아이패드 중에서는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죠? 아이패드 미니가 그나마. 보자. 아이패드 미니 스마트 커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하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은 정말 고대 인물입니다. 이건 아이패드 2예요. 아이패드 2. 완전 옛날 모델이죠. 네. 지금의 아이패드 할아버지급, 할아버지쯤 되는 모델. 한 증조 할아버지? 아이패드 1이 그 고조 할아버지라면 이건 증조 할아버지 정도? 네. 근데도 전 이걸 현역으로 쓰고 있어요. 이 앱이 뭐냐? 웨이브 앱이에요. 웨이브 앱. 푹이라는 서비스 아시죠? 푹이 웨이브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작동을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충전기 꽂아놓고 컴퓨터를 하면서, PC를 하면서 뉴스를 틀어놔요. 그래서 뉴스를 뭐 소리로만 듣거나 뭐 힐끗힐끗 보거나, 그래서 몇몇 앱들이 작동을 하긴 합니다. 네, 느리긴 해도,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느리긴 해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또 하는 게 뭐 튕기긴 해도 카톡도 물려서 쓰고 있어요. 카톡도 사용 가능하고요. 하지만 많이 버벅인다는 거. 네, 아이패드 2예요. 아이패드 2. 이게 완전 옛날 모델. 지금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패드 7까지 나왔죠. 요게 7, 아이패드 7이 나왔고, 이게 2. 완전 고대 유물이에요. 버벅이죠. 렉이에요. 다운됐어. 오케이, 패스.
그 다음이 얼마 전까지 제 메인 주력 태블릿이었던 요게 참 아까 요게 9.7인치 모델이에요. 9.7인치. 네, 요것도 9.7인치 모델. 두 개가 9.7인치인데 이건 아이패드 2였어요. 아이패드 2였고 이게 아이패드 에어 2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2. 그래서 얇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마치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에어. 공기처럼 가벼운 에어예요. 현재 이거는 현역, 완전 현역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요. 최근에도 판올림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현재 아이패드 에어 3까지 나왔죠. 아이패드 2는 애플 펜슬이 지원되지 않지만 아이패드 에어 3에서는 애플 펜슬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 아이패드 에어 3를 가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아이패드 에어 3가 조금 뭐랄까 게르긴 게 가격은 비싸죠. 가격은 비싼데 훨씬 저렴한 아이패드 7세대 모델, 7세대 모델에서도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아이패드 에어를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가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이패드 7세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얇고 좀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확실히 가벼워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카톡을 깔아놓고 카톡도 쓰고요. 요걸로 제가 영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봤고, 뭐 사진 같은 거 백업해둔 거 사진 관리하기도 좋았고, 어쨌거나 이만한 기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동영상 시청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만약에 중고 시장에 아이패드 에어 2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새 걸 사긴 좀 아깝고 중고로 만약에 한 20만 원대에 나온다. 20만 원 중반 그 정도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고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모델이에요. 추천할 만합니다. 이게 9.7인치의 아이패드 에어 2예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게 이번엔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요거는 10.1인치 모델이에요. 에이수스 모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샀는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산지 한 8년 된 것 같은데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빠릿빠릿해요. 7, 8년 된 거 치곤. 왜냐하면 램이 2기가짜리거든요. 확실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최소 램 2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10.1인치고 뭐 빠릿빠릿하게 그나마 잘 움직입니다. 터치가 근데 잘 안 된다는 게 단점이네요. 아수스 제품의 특징 같아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유튜브를 실행시켰을 때 반응 속도를 볼까요? 역시 빠르진 않네요. 뭐 로딩 속도니까 뭐 로딩 속도는 뭐 그렇다 쳐도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아요. 요즘 나오는 10.1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비해서는 좀 무겁고 베젤도 넓고 뭐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이었어요.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용량 확장이 안 되는 모델이었네요. 이게 하하, 용량 확장이 안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는 이것도 뭐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샀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썼어요. 이것도 뭐 넷플릭스도 보고 잘 썼던 모델이에요. 10.1인치. 요거하고 유사 모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아수스 제품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건 두께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더 뭐랄까 두꺼워요. 두껍고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능이 더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모델이 아마 TF201이었을 거예요. 아수스 TF201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트랜스포머 패드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태블릿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버그가 많아요. 뭐 버벅임도 많고 터치도 잘 안 먹히고. 하지만 램 2기가라서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터치도 좀 그렇고 버벅이는 것도 있고
특히 이게 고스트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 물려놓으면은 지 마음대로 터치를 해서 막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막 메신저를 보내고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마다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 태블릿을 제가 샀던 건 이 키보드 때문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보드까지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태블릿이에요. 여기 보시면 터치패드로 해서 마우스도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USB도 꽂을 수 있어요. 여기다 또 마우스를 꽂으면 마우스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었으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꺼워요. 차라리 이걸 쓰실 바에는 그냥 노트북을 하나 사시는 게, 울트라북을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하지만 이게 출시 당시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 가격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5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가격이긴 했어요. 하지만 무겁고 두껍다는 거, 그리고 성능이 그다지 좋은 편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고스트 터치가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10.1인치 모델, 이게 아마 모델 이름이 TF 아마 303K일 거예요. 트랜스포머 패드 TF303K 모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문의 모델입니다. 좀 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크기 비교,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이게 10.1인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이렇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태블릿은 좀 다른 모델인데, 이것도 에이수스 제품이에요. 에이수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윈도우 태블릿입니다. 윈도우 태블릿. 근데 저는 윈도우 태블릿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서피스라면 모르겠는데 완전 계륵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하이브리드 태블릿이라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태블릿. 아까 보셨던 TF303K 모델하고 유사한 형태죠. 이런 식의 모델인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구입 당시에는 제가 조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금방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넷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조그마한 미니 노트북. 넷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넷북을 연상케 하는 그런 노트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제가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얇아요. 하나는 좀 얇고 하나는 두꺼운데, 뭐가 다르냐? 이 두꺼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500기가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적인 저장 공간이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가 장착된, 이 키보드는 하드가 장착된 키보드고,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지 않은 키보드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얇고 이건 조금 더 두꺼워요. 원래 저는 이 하드디스크가 들어간 키보드 모델을 샀다가 이게 너무 두껍고 좀 투박해서 그 하드가 장착되지 않은 얇은 키보드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태블릿은 뭔가 쓰기가 불편해요. 이 본체도 두껍고 키보드도 두껍고, 근데 이게 뭐 굳이 쓰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나라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좀 싸게 나오면 한 10만원 중반대에 나온다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용도에 따라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비싼 모델도 아니고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모델과 같이 이 모델과 같이 이렇게 10.1인치예요. 둘 다 10.1인치. 대략 10인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인치 모델이고, 이거는 윈도우가 탑재된 윈도우 태블릿이라는 거 좀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은 보자. 현재 제 메인 태블릿. 따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가 아니구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입니다. 12.9인치. 광활해요. 아주 광활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능이 좋아요.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터치감부터 퍼포먼스까지 아주 완벽해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 아까 보셨던 아이패드 에어 2죠. 아이패드 에어 2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만큼 크기가 차이가 나요. 이만큼이나. 아이패드 에어, 이게 에어 2가 이게 9.7인치거든요. 네, 9.7인치 모델인데 9.7인치고 이게 12.9인치예요. 크기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화면 차이가 크게 나죠. 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12.9인치가 이 정도 크기고, 보시면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예요.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네. 크기가 요 정도인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커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휴대하기가 좀 난감해요. 네, 휴대하기가 난감하고, 하지만 큰 만큼 그만큼 또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아이패드 프로는 가성비를 논할 수가 없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능만 보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 굉장히 뛰어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 모델이죠. 이렇게 탁 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폴리오는 따로 사지 않았어요.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사지 않고 애플 정품 케이스만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탁 붙여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때가 잘 타게 생겼죠. 어쨌거나 저는 이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쨍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후면 카메라가 아이폰 10과 동일하죠. 그래서 태블릿 중에서는 정말 하이엔드급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비싸게 주고 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굳이 이걸로 좀 고사양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면 구입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신다면, 자, 이 아이패드, 그냥 이제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패드는 총 4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4가지 라인업,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게 지금 방금 보셨던 게 아이패드 프로고요. 이게 그냥 아이패드, 지금 현재 7세대까지 나와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3세대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에어가 있어요. 에어는 3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2세대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요 아이패드 미니, 이건 2세대고요. 현재 5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어떤 모델을 샀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2가지 선택사항을 드릴 수 있어요. 2가지 선택사항. 하나는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7세대를 살 것이냐, 아이패드 미니 5를 살 것이냐는 그 각자 선택할 몫이지만, 만약에 저라면 아이패드 미니 5를 선택하고 싶어요. 아이패드 미니 5. 아무래도 휴대하기도 간편하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도 지원하고 또 휴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5가 아이패드 미니 중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 즉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아주 활용 범위가 넓은 건 아이패드 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5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좀 하이엔드급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없는데, 일단 제가 소개드렸던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성비, 저렴한 제품이죠. 저렴한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10만원 중반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2랑 그리고 엘립시스, 버라이즌 통신사 전용으로 나온 엘립시스 모델과 미국 AT&T 통신사 전용으로 나온 GT의 트랙2, 이 두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격 대비 성능, 저렴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성능은 아니죠. 네, 그냥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가성비 좋은 모델은 바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두 모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현재 사용 중인,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13가지 태블릿 PC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13개 비교 리뷰를 보시고, 네, 그 이제 태블릿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감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것을 참고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아우레오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ing that shit.